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컷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이 생활자원의 관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시간과 용돈 관리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 생활은 왜 중요할까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4에서 45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핵심 단어로 떠올려보는 시간 우리 항상 가졌었죠.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핵심 단어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이 5초 동안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네,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혹시 떠올려지지 않는 친구들은 실과 교과서의 44쪽과 45쪽을 다시 한번 훑고 와도 괜찮습니다. 훑고 온 친구들까지 합쳐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핵심 단어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핵심 단어가 떠올랐어요. 용돈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법. 첫 번째로 이제 용돈 관리의 필요성. 용돈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용돈은 어떤 자원이라고 했었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획 없이 용돈을 쓰면 꼭 필요한 것에 용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해서 용돈을 잘 절약한다면 남는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 관리는 필요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용돈 기입장을 적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물건을 살 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필요 지출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사는 욕구 지출인지를 따져가면서 가치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물건을 사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자원들은 모두 자연에서 오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행이 빠르게 타는 패스트 패션은 웬만하면 사지 않고, 그리고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저탄소 인증 제품들을 먼저 사용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게 가사를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 누구 가수의 무슨 노래인데? 라고 딱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Where My Money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Where is my money죠. 근데 이 is가 들어가면은 노래를 부를 때 뭐 라임이나 이런 게 안 사나 봐요, 리듬이. 그래서 is를 뺀 것 같아요. 내일 주일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이 없다는 뜻이겠죠. 내 통장은 밑 빠진 독이야. 난 매일같이 물 붓는 중. 자, 보니까 Where my money라고 되어 있고 내 통장은 밑 빠진 독이야. 난 매일같이 물 붓는 중. 통장을 지금 밑 빠진 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은 물 부을 때 이 물은 돈이 되겠죠. 통장이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내 통장은 돈이 쌓일 틈이 없다는 것 같아요. 자,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노래였습니다. 이 고민보다 고 노래 중에는 뭐 탕진잼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노래에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다 쓰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탕진하는 것들이 되게 유쾌하고 멋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탕진을 해버린다면 용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맞아요. 이런 돈 소비 생활을 이러한 가사와 같은 소비 생활은 노래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이 가사와 반대로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소비 생활을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소비 생활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돈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용돈을 받았을 때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저금할 것인지 등의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돈 기입장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단계를 만족하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44쪽에 스스로 활동 도전 용돈 관리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 1번을 한번 해오라고 했었는데 다들 해왔나요? 혹시 아직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소비 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했다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소비 생활을 평가해 봅시다. 자, 선생님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가상의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1번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얘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용돈 기입장을 쓰고 있어요.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계획대로 쓰려고 노력해요. 체크. 저축할 금액과 써야 할 곳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체크. 용돈으로 사는 물건을 스스로 선택해요. 체크.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아요. 얘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체크. 용돈을 받기 전 지난주 용돈을 계획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고 반성해요.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정해요. 용돈 금액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정해요. 얘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체크한 항목이 한 5개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몇 개가 체크되었나요?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7개, 아니면 8개. 좋아요. 자, 이렇게 체크한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4개 이하의 친구들은 올바른 생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 사이의 친구들은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8개 이상의 친구들은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비 생활을 한번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과교과서 44쪽의 2번 문항은 나의 용돈관리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단계는 생략을 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돈 사용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표가 있는데 예상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벌 수 있는지가 예상 수입이 되겠고, 예상 지출은 내가 어떤 물건에 무엇을, 얼마를 써야 될지를 예상해서 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상 수입부터 볼게요. 보니까 남는 용돈이 있네요. 남는 용돈은 지난달에 쓰고 남은 용돈이 남는 용돈이 되겠는데, 이 친구는 2,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예상 수입 보니까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나 봐요. 설거지하고 받은 용돈을 1,000원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상 수입은 2,000원과 3,000원, 1,000원 총 6,000원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지출로 가는 건데 보니까 우선순위 표가 있네요. 우리 우선순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그쵸?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필요 지출인지 내가 원해서 사는 욕구 지출인지를 구분을 해서 물건을 살 때 그 가치를 따져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 친구는 학용품비를 1순위로 들었어요. 학용품비는 필요 지출인가요? 욕구 지출인가요? 그렇죠. 필요 지출이죠. 그러니까 1순위가 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다음 간식. 간식은 욕구 지출이죠.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 3순위로는 저금을 했어요. 저금은 남는 돈을 저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순위로 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예상 지출은 1,000원, 1,000원, 3,000원이니까 총 5,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번 달에 남는 돈은 1,000원 정도가 되겠고 저금 3,000원까지 하면은 4,000원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돈 사용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실과교과서 3번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나만의 용돈 기입장을 만들어 작성해 봅시다. 인데 이 용돈 기입장을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자, 쌤이 안녕하네요. 준비물이 펜, 종이, 가위, 자가 있어요. 이 종이는 A4 용지의 크기여도 괜찮고 더 커도 괜찮아요. 먼저 가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펴주면 이렇게 줄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로로 잘 접어줍니다. 이제 펴주면 4등분이 됐죠? 이번에는 대문 접기를 할 겁니다. 대문 접기 반 접어주고 펴주면 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대문 접기.
이렇게 접어주면은 종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등분이 됩니다. 이제 8등분 된 종이를 반으로 다시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접어주고 나면은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열려있는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막혀있는 부분을 잘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가위로 딱 잘라주고 나서 펴주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기죠. 이 구멍이 생겨있는 채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밀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쭉 밀어서 책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처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종이가 약간 울 거예요. 이 종이가 울 때는 손톱으로 쭉 정리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러면 책이 완성이 됩니다. 책을 하나하나 펴면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되죠. 한 번 더 꼼꼼하게 접어주고 이제 표지를 만들 건데요. 땡땡이의 용돈기 입장 이렇게 쓰고, 뭐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줘도 괜찮고, 이거는 자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펴주면은 이제 안에 속지가 나오겠죠. 이 속지에는 이제 자와 펜이 필요한데요. 펜으로 줄을 몇 개를 그어주냐면 하나, 둘, 셋, 넷. 줄 4개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가로로는 이제 끌 수 있는 만큼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잘 그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잘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다 칸을 만들어주고 나면 맨 위에 칸에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로 뭐라고 적지 보니까 6월 8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6월 8일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얼마? 5,000원. 그럼 수입이 5,000원 적고 지출은 0원. 그럼 잔액은 5,000원이 되겠죠. 보이죠? 부모님 용돈 수입이 5,000원, 지출은 0원, 잔액은 5,000원. 그다음에 이제 6월 9일에 뭘 살까 보니까 학용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때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적어야겠죠. 보면은 자, 학용품 구입에는 수입은 0원이고 지출 1,000원. 잔액은 총 4,000원이 되겠죠. 1,000원을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용돈기 입장을 뒤에도 칸을 만들어서 적어 나가면 됩니다. 굿! 자, 이렇게 용돈기 입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용돈기 입장을 만들어 주길 바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용돈기 입장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인데요. 자, 이렇게 가상으로 땡땡이의 용돈기 입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용돈기 입장에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지 않으면 용돈기 입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죠. 날짜는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지출할 때 그날 적어야 합니다. 그날 적고 날짜는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과 수입, 지출, 잔액은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각자가 1,500원이었는데 1,300원이나 아니면 2,000원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웬만하면 저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입장을 적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용돈 사용 계획, 이전에 3번에 세웠던 용돈 사용 계획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용돈 사용 계획에 맞게 돈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받을 용돈을 어떻게 쓰고 모을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우리 아까 용돈 사용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그 이상은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원씩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2,000원만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쓰지 않고 2,000원보다 적게 쓴 날에는 그 남는 돈을 저금하면 되겠죠. 그리고 용돈을 모을 때에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모으는 계획을 세워서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모으려고 무작정 많이 모으려고 용돈의 전액을 모아서 막 꼭 필요한 걸 살 때도 안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써야 될 것들, 꼭 사야 되는 것들의 비용을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돈을 모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유아는 용돈 기입장을 적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들 찾았나요? 잘못된 점은 바로 날짜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용돈 기입장 적을 때는 날짜는 그날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고 했죠. 용돈 기입장은 수입과 지출을 그날 날짜 순서대로 적어야 하는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6월 1일이었다가 6월 8일이었다가 6월 3일이나 뒤죽박죽이죠. 날짜는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들 잘 찾았죠? 그 다음에 2번. 효정이는 용돈을 아끼기 위해 용돈을 받자마자 몽땅 저금해버리고 꼭 필요한 일이 있어도 꼭 참았습니다. 우리가 효정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돈을 모을 때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모으는 계획을 세워서 용돈을 모아야 해 라고 조언해 줄 수 있겠죠. 몽땅 저금해버리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필요 지출에 용돈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용돈을 관리하려면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제외를 하고 모으는 계획을 세워서 모아야 합니다. 3번. 다음 중 올바른 용돈 절약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용돈 아꼈어 라고 소리치는 엄마의 무서운 얼굴을 자꾸 되새긴다. 2번. 용돈을 받자마자 쓸 돈만 남기고 저금한다. 3번.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 친구에게 한 입만 얻어먹는다. 4번. 꼭 필요한 물건인지 3번 생각하고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산다. 용돈은 5번. 용돈을 모았다가 다음 용돈 받기 전날에 플렉스한다. 용돈을 다 써버린다 뜻이죠. 자, 1번부터 5번 중에 올바른 용돈 절약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봅시다. 다들 잘 골라보았나요? 그럼 정답 한번 볼게요. 자, 엄마의 무서운 얼굴을 자꾸 되새긴다. 이거 만들까요? 올바르지 못하죠. 그 다음, 용돈을 받자마자 쓸 돈만 남기고 저금한다. 우리 아까 전에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모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랬죠. 용돈을 받자마자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에게 한 입만 얻어먹는다? 이거는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4번. 꼭 필요한 물건인지 3번 생각하고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산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제품을 산다면 더 용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돈을 모았다가 다음 용돈 받기 전날에 플렉스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용돈을 모았으면은 그 다음 용돈을 받기 전날에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모아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때 쓰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용돈 절약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요, 실권 교과서 45쪽 나만의 용돈기입장을 만드는 것이 과제인데요. 아까 영상을 봤죠? 이 영상대로 한번 용돈기입장을 쓰고 실제로 실천해 보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용돈관리와 합리적 소비 생활을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